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4일 화요일 신주의 쿨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제5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열립니다. 그런데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측 증인으로요,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이 세 사람이 90분씩 각각, 그러니까 순서는 이진우, 여인영, 홍장원 각각 90분씩 이 증인으로 나와서 이제 문답을 주고받게 돼 있는데, 이 세 사람은 국회 측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회 측 대리인단에서 주 신문을 할 것이고요. 그게 끝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할 것이고요. 그게 다 끝나고 나면 헌법재판관들이 궁금한 점을 또 묻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 세 사람에게 질문을 던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요, 그러니까 감독님, 이 세 사람이 그간 국회와 검찰에서 했던 발언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경우에는요, 이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계엄 당일 밤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본인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 마지막 두 차례 통화에서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거죠.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 공소장을 보면요,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해서 본회의장에 직결하고 있었던 12월 4일 0시 30분부터 1시 사이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본회의장에 들어가 4명이 한 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 그러니까 4인 1조로 국회의원들을 들쳐 업고 끌어내라, 이런 거고요.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하는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경우에는요, 이 사람은 이제 충암파로 유명한 분이죠. 검찰 조사에서요, 비상계엄 당시에 김영현 장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받았다. 13명인가 14명인가 그 명단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선관위에 가서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도 김영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 그리고 체포 명단에 오른 인물들은 윤 대통령이 평소 사석에서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던 사람들이다. 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충암팔에서 윤 대통령과 가장 많이 만났던 군 인사 중에서, 군 장성 중에서 윤 대통령과 가장 많이 만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가장 먼저 이 체포와 관련된 증언을 국회에서 먼저 했던 사람이죠. 12월 6일 비상계엄 터지고 나서 3일 후죠.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서요, 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 하는 지시를 직접 전화로 받았다. 그리고 그거를 또 조태용 국정원장에게도 보고를 했다. 뭐 이거죠. 그리고 그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지시를 받은 후에 여인영 방첩사령관, 육사 후배가 되겠습니다. 홍장원 차장의 육사 후배인데,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또 체포 명단을 넘겨받았다. 그래서 세 사람의 기존 진술이 지금 윤 대통령은 하고 완전히 뭐 엇갈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죠. 윤 대통령은 체포 지시 내린 적 없다. 체포의 채자도 꺼낸 적이 없다.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다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군이 따르겠느냐. 그런 체포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계엄은 경고성이었다 하는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고요. 심지어 그 김영현 전 장관도요. 며칠 전 그 탄핵 심판에서요. 4차 변론 기일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인영 사령관한테는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게 아니고 그 인사들의 동정을 잘 살펴라. 동정을 잘 살펴라. 그렇게 지시한 바는 있지만 체포하라고 하는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김영현 전 장관이 나오지는 않지만요. 윤석열 대통령 측하고 마주 앉게 됐기 때문에 오늘 엄청난 진실 공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데요. 제가 저 세 사람 다 중요하지만 저 세 사람 중에서도요. 가장 주목해서 보고 있는 인물이 충암파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입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왜 그러냐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오늘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발언 이런 것들을 기존 검찰에서 했듯이 만약에 하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치명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이 이 탄핵 심판의 가장 중요한 날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오늘 그 문답 결과에 따라서 그 탄핵 심판의 중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여인영 방첩사령관 관련해서는요. 이제까지 확인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요. 방첩사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방첩사 1처장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직접 보고한 적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첩사에서 작성한 부정선거 검토 보고서의 내용은 저걸 믿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그 문건에 보면 이런 적이 나옵니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확정돼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불필요하다. 자유민주주의 및 선거 시스템이 고도화된 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주장이다. 부실과 부정선거는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부실은 있을 수 있지만 속구리 투표처럼 부정선거는 다른 얘기다. 법원 판단까지도 믿지 못하면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집단이 일방적인 주장과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선관위 및 건전한 언론, 시민의 보편적 관점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보고를 했더니 그래? 이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건 아니구나는 부정선거 이건 아니구나 하면서 그 이해했다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그 여인영 그 방첩사령관은요. 이제 김영현 전 장관 그다음 하고 같이 대통령이 호출하면 가서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대통령의 그 의견을 듣는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은 무릎을 꿇고 대통령님 이게 비상계엄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읍소를 했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동아일보가 굉장히 중요한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이요. 계엄 당일 그러니까 12월 3일 그 계엄령 발동하면 군이 따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보니까 이 지금 검찰에서요. 그 당시 여인영 방첩사령관하고 함께 움직였던 방첩사
간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요. 여인영 당시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고요. 그래서 갈팡질팡했다 하는 겁니다. 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 그 9시 27분 10시 27분이죠. 그 선포 직전에 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간부들 수뇌부들을 불러 모아서 회의를 했다는데 그 자리에서 여인영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지금 국무위원들이 모이고 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않느냐 이렇게 운을 띄운 다음에 지금 대통령이 계엄을 하려고 한다 하면서 문제는 군이 따르겠느냐 말이지. 그러니까 군이 대통령의 그런 지시에 따르겠느냐 매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요. 이 더 MBN이 뭐 얼마 전에 보도한 건데요. 검찰 조사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배신감을 토로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했다. 뭐 이건데요.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대통령이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현 장관이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다. 그래서 군의 무고함과 억울함을 밝히고 싶다. 군의 억울함과 무고함을 밝히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고요. 자기 후배들에게 그런 부당한 대통령과 장관의 부당한 지시를 또 이행하라고 자기도 그렇게 한 점에 대해서 무릎 꿇고라도 사죄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헌법재판소의 증인으로 나와서도 검찰에서 한 저 진술을 한 번 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검찰 조사라든가 이런 데서는 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의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등등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주목해서 봐야 될 증인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이다. 이 군 충암파의 이 핵심적 인물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그렇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군의 별이 20개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박안수 사성장군이죠. 육군 참모총장. 지금 나오는 여인영 방첩사령관 3스타였죠. 이진우 수방사령관 3스타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내일 모레 또 나올 곽종근 특전사령관 3스타죠. 그 다음에 문상호 이 정보사령관 또 3스타고요. 그 밖에 다른 뭐 해서 한 20개 정도의 별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이제 그 직책은 박탈당해서 다 전직이 됐지만 아직도 현역 군인 신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나올 때도 아마 군복을 입고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분들은 지금 군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돼서 군사법원에서 지금 재판 과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유죄가 확정된다면요. 2등병으로 강등이 됩니다. 그리고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평생 부어왔던 군연금조차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패가망신하는 이런 위험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나오는 정황 보면은 본인들이 비상계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다. 대통령과 김영현 장관의 명령과 지시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하는 척 신용은 했지만 본인 속으로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 다 회의적인 반응이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과 김영현 장관은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 동정을 살피라고 했을 뿐이지 체포하라고 한 적은 없다. 그렇다면은 이 지금 군사령관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난번 탄핵 재판에서요. 그래서 국회 측 변호인이 김영현 전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그 장관의 주장대로 하면은 이 군사령관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그들이 왜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김영현 전 장관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람들 이제 인생이 송두리째 이 망가지고 패가망신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만약에 그런 체포 관련 지시를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고 그 증언하는 게 본인에게 가장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체포 지시를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시 받은 적 없고 그렇게 체포하려고 시도도 안 했다. 받은 지시가 없기 때문에 체포하려 시도조차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본인들의 그 이 죄를 혐의를 확 줄이는데 굉장히 제일 유리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체포 지시 받았다. 명단도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체포 지시에 구체적인 그 워딩까지도 다 뭐 4인 1조라든가 문을 부수고 총을 쏴서라도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자기 불리해질 그 진술을 증언을 왜 하겠습니까? 바로 이거죠. 그런데 대통령과 김영현 그리고 나머지 이 군사령관들, 패가망신의 위기에 처한 이 군사령관들의 이 진실 공방, 진실은 하나죠. 체포 지시가 있었다 아니면 없었다, 둘 중에 하나죠. 근데 그게 이제 오늘 세 사람의 증인 이 신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거고요. 또 목요일에 곽종근 특전사령관 또 증인으로 나와서 할 때 드러날 거고요. 그래서 그걸 쭉 보면 이게 다 끝나고 나서 그 장면들이 다 이제 공개가 될 겁니다. 영상이. 그럼 국민들이 보고 판단을 할 겁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의 중대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잘 지켜보고요. 그와 관련돼서 또 보고 드릴 말씀이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